아이고, 내가 예전에는 들깨자루도 혼자 번쩍 들었는데 요즘은 김치통 하나만 옮겨도 다리에 힘이 쫙 빠지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 말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팔다리에 힘이 없어졌다. 앉았다, 일어나려면 무릎이 덜덜 떨린다. 예전보다 몸이 자주 피곤하고 뭔가 무력해졌다고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음식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50대 이상이시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단언컨대 계란보다도 더 중요하게 챙겨야 할 음식 공개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낡은 아파트.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지는 이른 오전. 70세 최경자 어르신은 조심조심 무릎을 붙잡고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주방 싱크대에 있던 물병을 꺼내려다 팔이 후들거리자 그대로 냉장고 문에 기대 한숨을 내쉬죠. 아휴, 예전엔 진짜 기운 하나로 살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팔에 힘이 없어? 그녀는 몇 달 전부터 계란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계란이 근육에 좋다는 얘기를 보고 하루에 2개씩.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허벅지 살은 빠져서 바지가 헐렁해졌죠. 그때 그녀의 딸이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들은 말을 전해줍니다. 엄마, 계란도 좋지만 엄마 나이엔 이걸 꼭 드셔야 한대. 이거 빠지면 아무리 단백질 먹어도 소용없대. 바로 그 음식, 그녀의 몸을 다시 살린 노년 근손실을 막아준 진짜 주인공. 오늘 영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근육은 단백질만 먹는다고 만들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나 달걀 많이 먹으면 근육 생기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서울대 가정의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50세 이후 근육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단백질 자체보다 이 영양소의 결핍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하루 100g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단백질은 근육으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된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영양소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정답을 찾기 위해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충청도 홍성에 사는 76세 김용두 어르신. 과거 군 제대한 뒤 평생 택배 일을 하며 하루에 수십 킬을 나르던 분입니다. 힘 좋기로 소문났죠. 그런데 74세가 되던 해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허벅지가 무너지고 이후 6개월 만에 7kg이 빠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진 거예요. 병원에서는 근감소증 진단을 내렸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 이 나이엔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이 빠지면 말짱 꽝입니다. 나이 들면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먹는 걸 바꿔야 해요. 그 음식은 지방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채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무시하던 이거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운이 없고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면 어떤 걸 먼저 떠올리시나요? 혹시 약, 운동, 아니면 계란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 모든 대답을 뒤집는 반전의 키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소개할 이 음식은 계란보다도 흡수율이 높고 근육에 직접 작용하는 필수 조합이 들어 있으며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도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한 형태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음식 하나로 당뇨,
조절, 고혈압 예방, 심지어 치매 초기 증상 완화까지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되는지, 실제 근육 빠지는 어르신들의 식단 변화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 회복을 위해 계란보다 먼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냉장고에 달걀만 잔뜩 넣어두셨다면 오늘 영상 당신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계란보다 중요한 진짜 음식. 근육 빠지는 어르신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이것. 지금 공개합니다. 최경자 어르신은 계란을 하루에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스크램블, 반숙, 때론 삶아서, 심지어 요플레에 으깨 넣기도 하셨죠. TV 건강 방송에서 단백질은 계란이 최고라는 말을 믿고 보기도 부담스러우니 계란이라도 열심히 먹으면 근육이 회복될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몸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력이 더 떨어지고 한쪽 무릎은 내려앉을 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병원에서 검사 후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백질은 드시고 계시지만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내가 잘 챙겨 먹었는데 왜 흡수가 안 되는 거야? 의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건 단백질 자체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려면 이것이 꼭 같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그리고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조합입니다. 1점 단백질 왜 흡수가 안 되는가? 사실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대사 작용이 느려지고 흡수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단백질 필요량은 오히려 더 많지만 실제 흡수율은 청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먹었는데도 몸에 힘이 없다는 어르신은 대부분 활성, 흡수를 위한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 흡수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조합, 비타민 D 단백질을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메가3 염증을 줄여 근육 회복을 원활하게 합니다. 마그네슘 단백질 대사를 도와 근육 세포로 이동시킵니다. 류신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핵심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라는 건축 자재만 쌓아두고 설계도 비타민 D도 없고 인부 마그네슘도 없고 공사 감독 류신도 없는 상태에서 근육을 지으려 했던 겁니다. 실제 사례 74세 김용두 어르신의 반전 식단. 74세 김용두 어르신은 하루에 계란 2개, 닭가슴살 100g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지역복지센터에서 영양사와 상담 후 식단을 바꿨습니다. 바뀐 것은 단 한 가지, 계란이 음식을 같이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음식은 바로 들기름에 구운 두부김에 싸 먹는 멸치 저온 살균 우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이, 두부는 류신과 칼슘, 멸치는 비타민 D와 마그네슘, 우유는 고급 단백질 지방이 함께 있어 흡수율이 높습니다. 단 3주 만에 김 어르신은 기력이 돌아오고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던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3가지. 계란만 잘 먹으면 근육 생긴다. 아니요. 단백질만으로는 근육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흡수, 조합이 필요합니다. 운동 안 해도 단백질만 먹으면 된다. 역시 아닙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자극이 있어야 근육은 단백질을 받아들입니다. 비싼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멸치, 들기름, 김, 두부, 우유 같은
전통식 재료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론 계란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단백질은 재료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 몸이 받아들여야 근육으로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계란, 닭가슴살만 강조했지만 이제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류신의 조합이 있어야 단백질은 내 몸의 근육이 된다. 계란보다 더 중요한 음식, 그것도 단백질 흡수를 도와 근육까지 살리는 음식 5가지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성북구에 사는 68세 박영심 어르신은 원래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조차 무릎이 욱신거렸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부터 찌릿찌릿 저려오는 느낌에 자꾸 소파에 기대게 되셨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냐. 그냥 안 아프고만 살면 다행이지. 이렇게 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찾아온 외손주와의 외출에서 길을 걷다가 내 몸이 너무 뒤처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주가 앞에서 신나게 걷는데 본인은 50m도 못 가서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인근 약국 앞에 쪼그려 앉아야 했죠. 그 순간 박 어르신은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다시 걸을 수는 있어야겠다. 근육부터 살려야지. 그 후 건강센터에서 추천받은 식단이 바로 오늘 공개할 핵심입니다. 계란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진짜 음식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기름 구운 두부. 두부는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나이 든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데 근육 합성을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냥 두부만 먹는다고 효과가 큰 건 아닙니다. 지용성 영양소인 비타민이와 오메가3가 같이 있어야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바로 그래서 들기름에 살짝 구운 두부가 탁월한 조합입니다. 들기름 특유의 고소한 향과 함께 살짝 노릇하게 익은 두부는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들며 소화가 편하고 입맛도 당겨줍니다. 하루 한 끼, 반모 정도의 두부를 들기름에 구워서 섭취해 보세요. 소금 대신 간장 한 방울, 통깨 한 꼬집이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마른 멸치 구운 김. 멸치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는 전천후 식품입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구운 김에 싸서 먹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고요? 김에는 요오드, 셀레늄, 그리고 미세한 양의 비타민 K가 들어있어 멸치 속 칼슘과 단백질의 뼈와 근육 흡수율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조합이 고혈압과 당뇨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는 겁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 조합을 6주간 제공한 결과 혈압 안정과 근육 탄력성 지표가 모두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한 줌 분량의 마른 멸치와 구운 김 23장을 함께 섭취하세요. 너무 짜지 않게 살짝만 볶아 먹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저온 살균 우유. 우유는 완전 식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단백질, 칼슘, 지방의 비율이 균형 잡힌 식품입니다. 특히 저온 살균 우유를 추천하는 이유는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지 않아 흡수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단백질 흡수는 온도와 조리법에 매우 민감합니다. 고온에서 급하게 처리된 우유는 일부 아미노산이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비용 차이는 있지만 저온 살균 우유를 고르면 단백질은 물론 단백질 흡수를 돕는 락토페린까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 식사 후보다는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삶은 병아리콩. 병아리콩에는 단백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식물성 마그네슘과 칼륨, 그리고 식이섬유입니다. 마그네슘은 단백질 대사와 근육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 흡수율을 끌어올립니다. 게다가 병아리 콩은 씹는 맛이 좋아 식욕도 자극하고 당 지수가 낮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안전한 탄수화물이기도 합니다. 하루 35스푼 정도 삶아서 샐러드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들기름이나 요거트와 곁들여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5번째, 계란과 찐 고구마. 놀라셨죠? 계란을 아예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함께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소개하는 겁니다. 고구마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계란의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는 천연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란의 황노른자 속지방은 고구마와 함께 먹을 때 위에서 오래 머무르며 포만감을 높이고 근육 에너지로 안정적으로 전환됩니다. 아침이나 점심, 삶은 계란 1개와 작은 고구마 1개를 같이 섭취해 보세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섭취 타이밍은 아침, 공복엔 가볍게 병아리 콩과 우유, 점심엔 두부구이 멸치김 조합, 저녁엔 고구마와 계란으로 마무리. 이 순서대로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도 안정되고 단백질 흡수와 근육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 식탁에 계란만 올라오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조합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특별한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마트, 시장, 냉장고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건 어떻게 먹느냐일 뿐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2세 이춘자 어르신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집 앞 병원에 갈 때 택시를 타셨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허벅지가 뻐근해져서 나는 이제 다리 힘이 다 빠졌구나. 노화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체념했었죠. 하지만 오늘 그녀는 같은 병원을 걸어서 심지어 계단을 이용해 다녀오셨습니다. 숨도 덜 차고 무릎도 버티고 무엇보다 내 몸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 단 3분 근육 깨우기 루틴을 꾸준히 한 것. 오늘 영상에서는 이 3분 루틴과 함께 음식 섭취 효과를 극대화하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왜 음식만으로는 부족할까? 음식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단백질은 자극이 있어야 근육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말하는 자극이란 거창한 헬스나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바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통해 근육이 필요하다, 단백질을 여기 써라 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간이나 장에서 그냥 에너지로 써버리거나 지방으로 저장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3분 루틴, 바로 이 신호를 주는 방법입니다. 1단계 1분 무릎 펌핑. 앉아서 하는 정맥 펌프 자극법.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바닥에 붙인 채 발 뒤꿈치 들기 발끝 들기를 번갈아 20회 반복합니다. 속도는 천천히,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 동작은 다리의 근육을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혈액순환과 근육 내 자극을 주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 근육의 신경 감각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어서 오랜 시간 앉아 있던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효과하지 정맥 순환 개선, 발목 종아리 근육 자극, 포인트 앉은 채로 할 수 있어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2단계 1분 스탠딩 사이드, 스텝 균형과 둥근 자극. 의자나 식탁 옆에 서서 한 손을 가볍게 짚고 오른발 왼발을 번갈아 옆으로 1보씩 이동.
이동 후 발을 붙이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 총 3040회 가볍게 반복. 이 동작은 허벅지, 엉덩이, 허리 주변의 큰 근육을 자극하는 데 좋고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이 약해져 앉은 자세에서 잘 못 일어나는 어르신들에게 재활의학과에서도 추천하는 루틴이기도 합니다. 효과 둥근 허벅지 자극, 낙상 방지 근육 발달. 포인트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은 범위를 작게 해도 충분합니다. 3단계 1분 의자, 스쿼트, 근육 흡수, 스위치를 켜는 핵심. 의자 앞에 서서 등은 펴고 두 팔은 앞으로 쭉 뻗습니다.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섭니다. 총 1015회 반복 무리하면 5회만 해도 충분. 이 동작은 말 그대로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운동입니다. 가장 큰 하체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 동작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효과 허벅지 엉덩이 근육 자극, 단백질 동화 촉진. 힙 무릎이 아프신 분은 완전히 앉지 말고 반만 앉아도 괜찮습니다. 음식과 함께 실천하면 시너지 폭발. 생활 습관 3가지. 이제 위에서 소개한 음식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상 습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근육 회복 속도는 확 달라집니다. 습관 1점. 아침 햇빛 10분 비타민 D 자연 생성. 아침 식사 후 창가나 베란다에 서서 1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 이는 인위적인 영양제가 아닌 몸에서 직접 비타민 D를 만들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 흡수와 근육 생성에 필수인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실내 생활 때문에 부족하거든요. 팁 유리창 너머 햇빛은 비타민 D 생성 효과가 적으므로 직접 피부에 닿도록 잠깐이라도 손이나 얼굴을 내보는 게 좋습니다. 습관 2점. 식사 전 미지근한 물 1컵.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선 혈액이 충분히 돌고 장이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소화 효소가 잘 나와야 분해가 시작되는데 찬물이나 커피로 시작하면 이 활동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식사 10분 전 미지근한 물 1컵이 소화기관을 예열하고 단백질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습관 3점. 식사 후 5분 천천히 걷기. 고기를 드시든 계란이나 두부를 드시든 식사 후 바로 눕는 건 흡수율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그럴 땐 집 안을 5분만 천천히 걷는 습관. 그게 단백질을 혈관에서 근육세포로 보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팁 걷는 게 어려우시면 설거지를 천천히 하시거나 베란다에서 화분 정리처럼 가벼운 활동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근육을 살리려면 단백질만으론 부족하다. 자극이 있어야 한다. 하루 3분만 투자해도 단백질 흡수율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이 간단한 운동과 습관 3가지를 음식과 함께 실천하면 근육은 반드시 살아난다. 영상 속 이춘자 어르신처럼 지금 몸이 가볍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3주 뒤 대단 앞에서 느껴지는 다리의 탄력이 달라질 겁니다.